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여 개가 넘는 점포들이 불에 탄 서천 특화시장 화재. 불이 난 지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됐지만 화재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국과수의 합동 감식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불이 난 점포에 있던 선풍기형 히터가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빈 점포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번집니다. 당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났지만 아직도 화재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임시시장 지키 지금 바라고 있는 것뿐이죠. 나와야 되겠지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것도.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당국, 국과수 등 합동감식반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점포 부근에서 끊어진 전선 등을 수거해 분석을 벌였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에 대한 합동감식 결과 화재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TJB가 단독 입수한 감식 보고서에 따르면 점포에 걸려있던 선풍기형 히터 열선에서 발화 원인이 될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히터 열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이 있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과 멀티탭에 연결된 전선에서도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셋 중 어떤 부분이 먼저 화재 원인이 됐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점포 주인이 처음에는 히터의 존재를 숨겼다가 지난해 11월부터 고장이나 쓰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히터 열선이 끊어진 시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로 볼 때 화재 당시 시장 내 사람이 없었던 만큼 방화 가능성은 없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한 뒤 실화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마친 지역 의대들이 증원 규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대 정원 1차 수요 조사에서 300명까지 증원을 요청한 충남대는 지난 4일 학무회의를 열고 증원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정원 49명의 권양대도 회의를 통해 증원 인원을 결정하고 교육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정원 40명의 대전 을지대도 증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남에 있는 순천향대와 단국대 천안 캠퍼스도 신청을 했지만 자세한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이 이달 1일부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수술과 입원 환자가 크게 줄어들며 병원 수익에 타격을 입은 때문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이 아직 실제로 휴가 신청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내 다른 병원들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무급휴가 신청 동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은 피해자가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지역인데요. 최근 전세 사기 건물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이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 6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이 현관문마다 붙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는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월과 2월 사이 최소 30채에 이르는 대전 지역 전세 사기 다가구 주택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선순위인 은행이 경매 낙찰금을 가져가고 나면 세입자들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빚으로 떠안은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각이 되게 되면 저는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참담하기도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LH가 전세사기 건물을 매입할 수 있지만 실제 매입이 이뤄진 건 단 한 건. 특히 3,000명이 넘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중 90% 이상이 건물이 하나의 주택으로 묶여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이마저도 불법 쪼개기나 증축이 이뤄진 곳이 많아 대부분 매입 불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세입자들은 정부가 피해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도입과 함께 후순위 임차인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한다거나 법인 설립을 통해서 경락을 받아서 계속 주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개정안도 좀 논의가 됐으면.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졸업생 신분으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대변인은 피해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은 연구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국정기조였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권침해 피해자인 자신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앞서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기획보도 2024 총선 택시, 오늘은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는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각 세대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명실상부 행정수도이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줄곧 진보정당을 지지해왔던 세종 민심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보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이른바 텃밭 공식이 깨졌는데요. 총선 택시, 오늘은 세종시를 달려보겠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합계 출산율 1위 세종시.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는 40대 가장 회사원 백정현 씨가 총선 택시에 탑승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총선 택시입니다. 계획도시다 보니까 학교 인프라가 좀 많이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 주말에는 여가를 좀 즐기고 싶고 놀고 싶은데 아이들이랑 갈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 사는 데 좀 개선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 네, 그런 편입니다. 뭔가 이슈를 만드시면 그 반대쪽에서는 이제 무조건 비판하고 불만은 많은데 그래도 좀 이번엔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세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 김현호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가 상가 공실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세종을 바라보면은 좀 유령도시 뭐 이렇게 조금 다들 느낄 정도로 사람도 없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이고 또 결혼을 넘어서 주거라는 집이라는 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또 집을 마련하는데 행동으로 조금 보여줘서 끝까지 해결을 하는 그런 책임감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운 뒤 세종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 조연숙 씨와 김민숙 씨도 총선 택시에 탔습니다. 지금 애들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우리 때는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게 얻기가 쉬웠는데 지금 애들은 우리 때보다 많이 너무 살기가 힘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국가가 차원에서 그냥 그런 보육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우리 애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 애는 누가 키우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 치매면 그 가족이 또 막 다 힘들다는데 그런 것도 좀 국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좀 젊은 사람들 앞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일단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 총선 택시가 만난 세종의 유권자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바였습니다. 옛 철도 보급 창고가 있던 대전 동구 소재동 부지 일원에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트윈타워 조성이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 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전 역세권 동광장 일원에 컨벤션과 호텔, 주거시설을 갖춘 메가 충청 스퀘어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과 미래형 환승센터, 그리고 충청 스퀘어 조성 등으로 대전 역세권의 신성장기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 움푹 패이는 포트홀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일명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데요. 대전의 자치구가 AI 기술을 도입해 포트홀의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충격음과 함께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을 밟은 겁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은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복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AI 탐지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도로를 달립니다. 포트홀 사진을 10,000장 이상 학습한 AI가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하자 사진을 찍고 촬영 시간과 정확한 주소 등을 지도에 표시해 담당 부서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담당자가 현장 작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자 재빠르게 출동해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주로 민원인 신고에만 의존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포트홀 보수 관리가 AI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정확한 위치 확인도 어렵고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실시간 사진을 볼 수 있으니 정확한 위치와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AI 탐지 카메라를 청소 차량과 교통단속 카메라 등 관용차 6대에 설치해 지난달부터 포트홀 감시에 나섰습니다. 유성구 소재 AI 전문 기업과 협업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을 직접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포트홀 감시가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혁신 기술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플러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올겨울 강추위와 봄 날씨가 반복되며 도로 위 포트홀이 급증하는 상황. 해결사로 나선 AI 포트홀 탐지 기술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으로 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SNS에 생중계까지 한 혐의로 미성년자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범행 가담과 동조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전지법에서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16살 A군 등 일당 6명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성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동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TJB에 피해 여고생이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으며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반쯤 대전 동구 파남동의 한 대로변에서 교회를 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살해했으며 범행 도구를 구입한 점 등을 미루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진행되는 자체 청백전에 문동주와 류현진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류현진이 한화 유니폼을 입고 대전 홈구장 마운드에 서는 건 12년 만으로 차세대 에이스인 문동주와의 맞대결에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체 청백전행 관계로 일반 관중석은 개방되지 않지만 한화 측은 팬들의 요청으로 오후 1시부터 자체 유튜브 채널인 이글스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일선 시군들이 개식용중식 특별법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안내 사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법 공부 후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6개월 뒤인 8월 5일까지는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주시는 청년 구직 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기업의 채용 면접 참가 청년 가운데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구직자들에게 면접 1회당 5만 원씩 1인당 최대 20만 원의 면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면접비 신청서와 주민등록 서류, 면접 확인서 등을 구비해 공주시 일자리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5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